목차 쪽 볼게요. 목차 쪽. 저희가 8주 특강이고요. 8주 특강인데 이제 거기 1, 2, 3단원 그 경우에서 확률 통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끊으면 소단원 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소단원 7개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만날 수 있는 게 오늘 빼고 이제 7번 정도 남은 건데 그 소단원도 딱 7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단원씩 그냥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는 웬만하면 안 만들려고 해요. 과제는 웬만하면 안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오른쪽에 사이드에 보시면 교재 사이드에 보시면 이 사이드에 색칠돼 있어. 이게 소단원별로 색칠이 하나씩 되어 있는 건데 하루 올 때마다 이 색칠된 부분을 그냥 끝내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재 수준이 좀 가볍기 때문에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내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문제 수가 적지는 않은데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이제 막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단원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유형 마스터라고 하는 비스텍 부분이 있고요. 그 뒤쪽에 실전 트레이닝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유형 마스터 부분은 문제를 다 푸는 걸로 목표를 잡고요. 실전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그 실전 트레이닝 쪽 문제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문제에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 교육청 기출 뭐 이렇게 또는 도전 이렇게 달려있는 문항들이 있죠. 그 달려있는 문항들 위주로만 다루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닝은. 그래서 비스텍은 문제는 웬만하면 다 해결하도록 하고요. 실전 트레이닝 문제는 그 위에 이제 그 교육청, 평가원 이런 기출 문제들 또는 도전 이런 것들만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과제를 안 만드는 쪽으로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쪽이고요. 교재 설명은 일단은 그림 프린트를 기준으로 조금 설명드릴 거니까 요 교재를 요거를 조금 따라오시면서 설명 들으시고 써야 될 것들은 알아서 판단해서 쓰세요. 알겠죠? 이 설명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첫 번째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별다른 뭐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뭐 합의법칙, 고배법칙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합의법칙, 고배법칙 중에서는 사실 고배법칙이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고배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이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 이제 포인트는 조금 동시에라는 이제 단어에 조금 포인트가 있죠. 동시에 있다라, 동시에 뭐 이런 키워드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받아야 돼. 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좀 복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순열하고 기본적인 조합에 대한 복습을 조금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 순열조합 쪽 얘기를 좀 할게. 알겠지? 순열조합 쪽 얘기를 조금 하고 뭐 공식이나 이런 것들 아마 까먹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 2학년 2학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경우의 수 부분하고 조금 연결되면서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첫 번째 그 용어는 순열과 조합입니다. 그 이제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는 설명이 따로 없고, 그 여기 지금 개념 뭐 하나 프린트를 해왔는데 여기에도 이제 순열 조합의 내용은 따로 없더라고요. 아, 있구나. 거기 이제 개념 2 한 장 넘기시면, 이거 한 장 넘겨서 갈게요. 자, 거기 써 있는데 좀 정리할 내용들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순열부터 조금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세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2학년 2학기 용어로는 좀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 뭐 이렇게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라고 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죠. 이 정도로 설명할게. 기본적으로 줄 세우기 때문에 이제 퍼미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P 기호 있죠? 그게 이제 순열이에요. NPR 할 때 N하고 R의 의미가 각각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서로 다른 N개에서 그 N의 의미 자체가 서로 다른 N개죠. 이거를 이제 보통 구별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순열 조합을 공부할 때 이 N은 항상 서로 다른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나오는 순열이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두 가지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여기가 좀 달라져요.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순열 조합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N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알개를 이제 줄 세운다. 약간 이런 개념이죠. 알개를 자 용어는 이렇게 쓸게요. 선택 후 나열. 선택 후 나열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나열한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됐죠? 반면에 조합을 조금 얘기할게요. 조합은 C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C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N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의 의미가 있고요. 맞죠? 알개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개를 어떻게 한다? 그냥 선택만 한다.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나열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것 같지? 조합 같은 경우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요. 순열은 뽑은 다음에 이거를 줄을 세우는 거에 의미가 있었지, 맞지? 그래서 약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결론은 뭐냐면 이 NPR이라고 하는 기호는 사실 확률 통계를 배우게 되면 이제 잘 안 쓰게 됩니다. 알겠죠? NPR이라는 기호 자체는 잘 안 쓰게 돼요. 왜냐하면 NPR은 조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조합으로 표현할 때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알개를 뽑은 다음에 뽑았지? 그 뽑은 알개들을 그냥 나열하는 것에 불과해. 그러면 곱하기 몇 팩토리얼 하시면 돼요? R팩.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확률 통계 부분까지 배우게 되면 경우의 수를 갖다가 계산할 때 조합만 사용하게 돼요. 보통은요. 뽑은 다음에 나열한다라는 것으로 사고 과정을 이제 확립시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NPR이라는 기호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를 조금 변형하면 이제 NCR에 대해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R팩분의 이제 NPR인데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뭐 써야 될 것들 있으면 쓰세요. 알겠죠? NPR 그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이제 프린트에 나와 있어. 이제 NPR의 계산은, 자, 거기, 뭐, 1번, 순열의 수 1번에 나와 있는 거, N-R팩분의 N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계산하는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 알겠죠? 제가 따로 체크 안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밑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NPR이라는 게 여기잖아요. 얘를 지금 이걸로 갖다 쓰겠다는 뜻입니다.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되지? R팩, N-R팩의 N팩. 뭐 이런 이제 공식 같은 게 튀어나오게 되죠. 확률 통계에서는 NCR이 얘가 된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알겠죠? 요거 필기해 놓으세요. 조합은 뒷내용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설명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끌어다가 써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울 때 이 개념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저거 네모 박스 친 거 필기하세요. 미안하다. 괜찮아? 썼어? 넘어갈게. 요거 좀 잘 기억해. 이게 NCR이야. 알겠지? NCR은 얘야. 얘는 NCR이야. 알겠지? 이따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능을 공부하실 때 이거 잠깐 얘기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계산 어떻게 해요? 계산 어떻게 하는지 불러봐. 5 곱하기 4 곱하기 3 됐죠? 이거를 이제 NPR 같은 경우를 왜 이렇게 쓰는 거냐면 그냥 이제 이거야. 원래는 뭐냐면 이제 얘를 이걸로 나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요. 그죠? 이거죠. 이만 이해됐지? 미안. 2 곱하기 1 맞죠?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 약분해서 쓸 거기 때문에 얘네들만 남잖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NCR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말고도 계산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은 나중에 중복 조합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요. 제가 조합 얘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갖다가 공부할 때 이걸 갖다 쓰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넘길게. 뭐 이제 밑에 개념 확인 뭐 이런 예제 같은 것들은 그냥 안 풀게요. 알겠죠? 따로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약속 비호 얘기 안 했네. 여기 이제 MP0하고 MP1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MP0하고 MPN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MP0 얼마로 써요? 1. MP0은 이제 1로 약속. 그 다음에 NPN은 n 팩토리얼이다. 자 이게 이거 잘 보시고 n팩.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은 뭐로 약속한다? 1로 약속한다. 그 계산의 약간 유연함을 위한 정의이기 때문에 뭐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걸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알겠지? 수학자 하셔야 돼. 알겠죠? 계산의 자유로움을 위한 약속 같은 거야. 알겠지? 요걸 1로 하고 요걸 1로 한다는 건 약간 약속 같은 거. 교재 안 받았지? 저 사왔어요. 교재 사왔어요? 이름 어떻게 돼요? 김현서요. 그래서 중복순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복순열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핑크 기준으로는 1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장 넘겨주세요. 중복순열. 일단은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그 말 자체에서 중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중복이라는 거는 두 개, 그러니까 두 개가 중복된다, 약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중복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순열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기존의 순열은 내가 줄을 세우는 대상이 다 서로 달랐다. 그렇지만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같은 것이 존재해도 된다. 약간 이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호는 보통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데, 이거 기호, 파이라는 기호입니다, 파이. 우리가 소문자는 이렇게 쓰죠. 대문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문자 파이입니다, 대문자 파이. 그래서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n 파이 r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요, 이 사람. 이게 중복순열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지금 이 n개라는 거의 뜻은 얘랑 같습니다. 알겠죠? 얘랑 같고 서로 다른 n개인데 문제는 뭐냐면 뽑을 때 이 r개를 선택할 때 그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할 때 여기는 중복해서 뽑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r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건데 한 번 선택된 거는 두 번 선택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r개의 의미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중복 순열은 반대로 얘를 한 번 더 뽑아서 그 대상으로 나열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r개의 의미는 중복 허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이제 파이냐 그냥 일반적인 피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예를 갖다가 조금 보시는 게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실 건데 계산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보통 이제 n의 r제곱이라고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 들어가거든요. 요 기호 n 파이 r이라는 게 n의 r제곱으로 그냥 계산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예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밑에 예를 볼게요. 자, 4개의 숫자가 있다. 자, 1, 2, 3, 4.
자, 내가 나열할 수 있는 대상들이 4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고, 자, 그 상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두 자리를 요구하네요. 자, 10의 자리, 자, 1의 자리.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야. 잘 봐. 이 기호에 매몰되지 말 것. 알겠지? 기호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첫 번째는 중복수녀는 기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수녀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지금 몇 개의 숫자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지? 그렇죠. 4개죠. 4개 중에 하나를 썼다라고 합시다. 그럼 하나를 썼으면 몇 개 남아요? 3개죠. 그래서 이렇게 12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수녀의 마인드잖아. 그지? 근데 중복 수녀는 뭐냐면 44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4를 한 번 갖다 썼지만 4를 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복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복 수녀는 조금 다른 계산이 들어가요. 앞에 것도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지만 뒤에 것도 4개 중에 아무거나. 그러니까 중복해서 중복 허용이니까 자, 일반적인 수녀에서는 없는 11, 22, 33, 44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 밑에 중복 수녀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위에 거는 12개지만 밑에 거는 16개 4개 차이가 나는 게 이 4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됐나? 별거 아니죠 사실 그죠? 그래서 기호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호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몇 가지가 선택될 수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냥 4 곱하기 4 이게 자 기호로 쓰실 때는 4 곱하기 4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단 잠깐 미안해. 4 곱하기 2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4의 제곱이죠. 맞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4파이 2라는 기호 자체는 뭐 사실 별다른 의미는 없어. 계산이 조금 더 중요한 거니까 이거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뭐 계산하는 거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됐죠? 이게 그냥 중복수녀의 개념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뒤쪽에 17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먼저 들어갈게. 그 문제 유형들이 몇 개 나오는데 자 이거는 교재랑 왔다 갔다 조금 할게요. 그 교재 왔다 갔다 할 거고 10페이지 보시면 중복수녀의 수라고 돼 있어서 유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중복수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형 4번까지가 중복수녀이에요. 4개의 유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 프린트를 먼저 이제 유형을 한번 싹 돌린 다음에 이 프린트에 없는 유형이 라센에 있으면 라센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4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개의 기호가 있는데 자, 하나는 이제 좀 스페이드라고 있나요? 스페이드 약간 기호인 것 같고 자, 하나는 자, 이런 기호를 사용하고 있대. 2가지 서로 다른 2가지의 기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복을 허용하여 일렬로 나열한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기호를 3개 이상 5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그럼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셔야 돼요. 기호를 사용하는데 이제 종류가 기호를 3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4개 사용하는 경우, 5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세요. 자, 기호를 3개 사용하는 경우, 4개 사용하는 경우, 5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눈다고 치면 3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기호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치? 그러면 이 자리마다 몇 가지씩 가능하지? 2개 중에 하나 중복 허용이니까 2가지, 여기서도 2가지, 여기서도 2가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 패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2의 세제곱이니까 자, 3개로 만들 수 있는 기호를 3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총 그 신호의 개수는 몇 개? 8개다. 그냥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17페이지 대표 4번 보고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두 번째. 자, 기호 4개. 뭐겠어? 뭐겠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지? 따라서 이것들을 다 계산해서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걸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이게 더 많아지는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3개 이상 5개 이하라고 표현을 줬지만 3개 이상 32개 이하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구해야 돼? 이제 이런 거죠.
등비 수열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이게 32개까지 늘어나면 계산의 패턴이 2에 32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다 케이스를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합의 법칙이 들어가서 다 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계산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초항이 2의 세제곱이고 어디까지 더하는 거지? 2에 32까지 더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수열 자체가 등비 수열이 되고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쓰셔야겠죠. 뭐 이런 패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비합이라는 개념이 또 이제 응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체크해 놓으시는 겁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중복순열은 이제 기출 문제를 조금 뒤져보시면 약간 등비합이랑 약간 연결되게끔 나온 문제들이 몇 문제가 존재합니다. 됐죠? 정리는 여기까지만 해드릴게. 넘길게요. 유형 5번. 자, 유형 5번 가겠습니다. 자, 유형 5번 숫자 만들기 또 나왔어요. 이거 그 순열에서도 숫자 만들기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또 나옵니다. 자, 5개의 숫자를 중복 포함하여 4자리 자연수 만든다. 자, 총 개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용할 수 있는 수는 0, 1, 2, 3, 4. 자, 5개의 수입니다. 자,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것이니까 자리는 4개를 비워놓고요. 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갖다가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죠? 일단 첫 번째 4자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는 것을 피한다고 하면 1부터 4까지 4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몇 개? 4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뭘까? 얘네들은 다 5개 중에 이제 하나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자, 계산 패턴이 5에 자리가 3개니까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됐죠?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25니까 계산하시면 500 나옵니다. 500.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일단은 정답이 500. 자, 이게 1번이야. 자, 2번 볼게. 자, 이번에서는 조금 조건이 첨가가 돼요. 그 조건을 읽어보니까 3000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를 갖다가 따지래. 자,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3000 이상이기 때문에 1하고 2는 못 오겠죠? 그죠? 그래서 올 수 있는 이제 수는 3하고 4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제한이 되는 거지. 몇 개 중에 하나로 제한이 돼? 2개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가 2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3000이라고 하면 여기 맨 앞자리에 3자가 들어가는 숫자 중에 최소가 3000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5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개수는 자, 이거 계산하시면 2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넘어갈게. 일찍 좀 반영하네. 자, 드릴게요. 유형 6번. 자,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 개수 찾는 것은 정역에 있는 원소를 공역에 있는 원소와 대응시키는 방법의 개수를 찾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공식화를 하기보다는 그냥 대응 개수를 갖다가 체크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역 x에서 공역 y로의 함수 자 이렇게 보는 건데 x의 원소를 보시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a, b, c 자 공역 원소는 4개예요. 1, 2, 3, 4 이렇게 있죠. 자 얘가 어디에 대응될 수 있느냐 가지수를 세시는 거예요. 알겠지? 가지수를 세시는 거고 일단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함수 개수입니다. 함수 개수는 정말 쉬운 게 얘가 결국엔 그냥 1, 2, 3, 4 중에 하나로 대응되면 되기 때문에 자, FA가 될 수 있는 것의 요놈의 가지수가 이게 될 수 있는 게 4개예요. 이렇게 카운팅하면 됩니다. 근데 동시에 B도 대응 규칙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로 대응될 거고 얘도 4개 중에 하나로 대응될 거예요. 그럼 일단 계산 패턴이 4 곱하기 4 곱하기 4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4파이 자, 3 이렇게 해서 계산이 들어간다. 이런 기호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니 알겠지?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정답은 64. 자, 1번의 정답은 64고요. 자, 두 번째 거 체크할게요. 1대1 함수, 그러니까 1대1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죠. 그러면 우리가 1대1이라는 게 뭔지 조금 기억해 볼 필요는 있어요. 1대1이라는 건 뭐냐면 뭐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야. 뭐냐면 공역에 있는 원소가 화살을 맞을 때 얘가 치역이 되는데요.
치역이 정의역 두 가지 원소에 대해서 하나의 치역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이렇게 두 번 맞는 게 불가능한 게 1대1 함수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만 맞아야 된다는 거겠지. 근데 이제 정의역의 원소가 몇 개야? 3개지. 공역에 있는 원소는 몇 개야? 4개이기 때문에 1대1이 되려면 4개 중에 3개는 하나씩 화살을 맞고요. 하나는 무조건 남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는 방법이 몇 개냐. 근데 이제 이것도 쉬운 게 기본적인 그냥 순열의 마인드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A가 대응될 수 있는 거 일단 몇 가지? 4개. 4개 중에 하나로 썼다라고 합시다. 여기에 썼다라고 해보죠. 그럼 몇 개 남아? 그렇죠. 자, B랑 C는 2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1대1이 깨지니까요. 그래서 계산 패턴이 그냥 일반적인 순열과 똑같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4P3 정도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 개수를 세는 것은 중복 순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여기에 1대1 조건이 추가가 되면 그냥 순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의미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 알겠지? 대응하는 규칙을 보시고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이거만 볼까? 6-2번 문제 보시면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추가 조건이 들어가요. 뭐가 추가 조건이냐면 FA가 1이라고 하는 게 고정이 된다. 자, 요게 고정이죠. 맞죠? 요게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개수를 갖다가 찾아라. 근데 자, 어떤 것의 개수냐면 그냥 함수의 개수를 갖다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대응 규칙이 1로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뭐 남았지? B랑 C만 남은 거 맞죠? 그럼 B는 몇 개 중에 하나? 5개. C도? 그럼 몇 개겠어요? 그렇죠. 25개 되겠죠. 맞지? 여기서 제가 만약에 1대1 조건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얘가? 그렇죠. 4개 중에 하나, 얘는 하나 빼서 3개 중에 하나니까 12개 이렇게 나오겠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한 장 넘기시면 같은 거 있는 수준인데요. 끝났어요. 자, 교재로 넘어올게요. 라이트쌤. 아우, 교재가 너무 쉬워서 문제. 자, 23번 보겠습니다. 5명의 여행자가 3개의 여행 상품 A, B, C 중에 하나씩 택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5명이 있는 거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름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5명이 있는 거야. 1번이 몇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야? 3개 중에 하나. 2번도 3개 중에 하나. 3번도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겠네요. 정답은 3의 5제곱 244. 뭐 24번도 똑같겠죠?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 25번, 26번, 27번 라인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 추가 조건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너네 이렇게 여사건 알지? 여사건도 여기서는 여사건의 개념도 수시로 이제 무장하고 있다가 내가 써야 될 곳에 이제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27번 같은 거 문제 푸실 때 너네 여기서 이제 여사건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위생 상태가 양호하면 O, 보통이면 세모, 불량하면 X. X가 표시된 식당이 2개 이상인 경우를 갖다가 구해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개 이상인 걸 구하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랑 0개, 하나 0개 이렇게 구하는 게 쉽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제발? 오케이. 여기 이제 27번 문제 푸실 때 약간 여사건처럼 문제를 푼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 2번. 자, 유형 2번입니다. 신호의 개수. 자, 전구를 5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그러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온, 오프. 맞지? 그래서 전구 하나당 경우의 수는 2개씩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건데. 자, 모든 신호의 개수를 갖다가 이제 구해라. 근데 단서정에 뭐가 달립니까?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 그럼 생각해봐. 전구가 지금 5개가 있는 건데 각 5개마다 그러니까 전구 하나당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켜거나 끄거나 2개밖에 없어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2의 5제곱이지.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빼야 되겠지. 왜? 다 꺼진 거 하나 제외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겠죠. 엄청 쉽네요. 31. 자, 넘기시고. 자, 유형 3번입니다. 자, 자연수에서 우리 아까 연습해봤죠?
네 자리 비밀번호를 만드는 거야. 자, 마지막 자리 숫자가 홀수인. 그 마지막 자리 숫자가 홀수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숫자의 개수만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홀수가 되려면 1, 3, 5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앞에는 5개씩 가능하니까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겠네요. 얼마냐 계산하면 375 나오나? 생각보다 쉽지? 넘어갈게. 함수 개수 보겠습니다. 자, 방금 했죠?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내가 주장하는 거는 이 n파이 r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이걸 이제 막 공식화해서 외운다? 그러진 말자는 거야. 니네가 나중에 실전에서 이제 도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외운 사람들은 이게 4파이 3인 상황인지 3파이 4인 상황인지를 헷갈려해요. 외운 사람들은.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호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대응 규칙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정역의 원소 A가 대응될 수 있는 게 공역의 3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니까 실제로는 3파이 4가 맞겠죠. 이거 외운 사람들이 이거 이 자리를 헷갈려해. 알겠지?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그냥 계산을 패턴을 갖다가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은 80일 나오죠? 넘어갈게요. 괜찮나? 유형 4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요 정도가 딱 그 중복순열. 이제 문제 푸시면 되겠죠? 저랑은 이제 개념을 조금 바꿔서 갈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설명할 내용이 조금 많아. 그 중복순열의 개념 자체는 딱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요. 이해됐지? 그냥 중복해서 뽑을 수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예, 저랑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린트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거기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와 있는 부분을 펼치시면 될 것 같아. 자, 프린트 아래쪽 페이지 기준으로는 12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해해보자. 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지를 조금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예를 들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일단 첫 번째, 이 개념의 아이디어의 출발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자, 이 개념의 아이디어의 출발은 이렇게 가는 거야. 잘 봐. 예를 들어서 너한테 4개의 카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까? 1, 자, 2, 3, 4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카드가 4장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순열로 해석하면 이 4개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는 몇 개야? 4팩토리얼 개 나오죠? 맞죠?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요. 근데 같은 것이 있다는 건 이 중에 중복되는 카드가 있다는 뜻이죠. 맞죠? 졸지 마. 눈 감지 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건 지금은 서로 다른 4개잖아요. 같은 것이 있다는 건 이 4개의 카드 중에 같은 게 들어있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 개념을 어떻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냐면 잘 봐. 얘네 카드를 앞면이 지금 1, 2, 3, 4라고 적혀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뒷면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 뒷면에다가 너가 카드에다가 이제 알파벳을 쓰는 거야. 잘 봐. A, B, C 이런 식으로. 내 말 이해됐나? 그럼 지금 같은 게 몇 개죠? 2개 있는 거죠? 4개 중에 같은 게 2개 있는 거지? 이걸 배열을 해보자는 거야. 알겠지? 이걸 배열을 해보자는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어떤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을 떠올려 볼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얘네들을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봐봐. 어차피 얘랑 얘는 서로 다른 애지 않습니까? 그죠? 얘랑 얘랑 서로 다른 애이기 때문에 이 AA를 이 4개의 빈자리에 배열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따져요. 그 경우를 먼저 따지고 그 빈자리에 BC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 다시. 자, 1, 2, 3, 4를 배열을 하는 건데, 자, 뒷면에다가 내가 A, A, B, C라고 적은 거야. 내 말 이해됐어? 그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4팩토리얼 가지의 4개의 배열 중에, 4숫자의 배열 중에 이런 게 있죠? 1, 2, 3, 4가 있을 거고, 2, 1, 3, 4가 있을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얘네 둘은요
뒤집으면 같은 배열이에요. 내 말 이해됐어 지금? 얘네들은 그냥 일반적인 순열에서는 서로 다른 이제 순열이지만 얘를 뒤집잖아? 그럼 뒷면이 A 나오겠지. 1하고 2의 뒷면에 A라고 적혔으니까, 그지? 그리고 B, C 이렇게 나올 거라는 뜻이야, 내 말은. 근데 얘도 뒤집으면 어떻게 돼? 얘도 A, B, C로 배열이 같다는 뜻이에요. 배열이 같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생각했을 때 얘랑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배열이야, 다른 배열이야? 같은 배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중복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중복이 발생하는 거고 얼마만큼의 중복이 발생할까? 그렇지, 2팩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거지. 왜? 지금 같은 게 두 개잖아. 이 두 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같은 이제 경우의 수로 취급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2팩만큼의 중복이 발생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 무슨 얘기냐면 얘네 두 개가 하나로 계산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두 개가 하나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순열은 4팩토리얼 개였는데 이 4팩토리얼 개 중에 몇 개씩이 중복되는 거죠? 2팩토리얼 개씩 중복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 1, 2, 4, 2, 1, 4, 3 이런 것도 있을 거지? 맞죠? 그런데 이거는 A, C, B 밑에 것도 A, C, B 이렇게 해서 중복이 될 거라는 뜻이야. 그럼 얘네들이 또 중복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중복되는 패턴이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하나로 카운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나누기로 들어가야겠네. 나누기. 두 개가 하나로 세지니까. 이해되지? 근데 그걸 두 개가 하나로 세진다를 두 개라고 인지를 하지 마시고 얼마만큼? 문자가 두 개니까 그렇지. 문자 두 개가 나열되는 것만큼 중복된다.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누게 되고요. 이 2팩토리얼 할 때 이자를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지금 현재 같은 게 몇 개? 두 개. 그렇지. 같은 것이 두 개이기 때문에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라는 계산 패턴이 들어간다. 내 말 이해했나 지금? 오케이. 그럼 조금 더 상황을 바꿔볼게요. 같은 게 세 개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4팩을 뭐로 나누면 돼? 그렇지. 같은 게 세 개면 그 세 개가 나열되는 것만큼 하나로 카운팅이 될 거라는 뜻이야.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계산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충분히 이해되셨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상황을 조금 바꿔볼게요. 1, 2, 3, 4 뒷면에 A, B, B라고 적을 거야. 내 말 이해했어? 그러면 같은 게 두 개, 같은 게 또 두 개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죠. 이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이 계속 중복이 될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느낌의 계산 패턴은 자, 원래 4팩토리얼 개인데 그 1번하고 2번이 자리를 바꾸는 게 똑같아요. 어차피 AA예요. 그죠? 그래서 2팩으로 나눴지 한번. 그 다음에 3, 4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자리를 바꾸는 게 어차피 BB야. 졸지 마. 어차피 BB야. 그렇기 때문에 얘 또 뭐로 나눠? 똑같이 2팩으로 나누면. 진짜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공식화를 시키면 이런 거지. N팩을 P팩, Q팩, R팩, 땡땡땡으로 나누는 거. 알겠지? 중복되는 개수만큼 나누는 건데, 자,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단, 조건이 밑에 있는 이 P, Q, R들 있죠?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이것들 다 더했을 때 전체 N개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만 이걸 씁니다. 제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 더하기 2가 4기 때문에 이 계산 패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밑에 걸 다 더했는데도 자, 위에 거랑 수치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이 공식을 못 써.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상황을 조금 케이스를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꿔서 이걸 쓸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알겠지? 자, 어찌됐건 공식의 패턴은 이 밑에 있는 수치들을 더하면 n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R이 1이 될 수도 있나요? R이 1이 될 수 있는 거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네. N이 한다고 하니까 네.
밑에 있는 전체 숫자의 합이 n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r이 1이 될 수 있냐고요? 1은 의미가 없지. 같은 것이 두 개부터가 이제 이 공식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면 2팩분의 4팩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2팩분의 저기 4팩?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밑에 이거 물어본 거구나. 1팩 1팩 이렇게 있는 거 더하면 4 되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요 값들이 그냥 자연수면 되는 거예요. P, Q, R, N 이런 것들은 이제 조건이 다 자연수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개수 세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됐지? 넘길게요. 자, 됐습니다. 밑에 개념 확인 문제 넘어갈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뒤쪽에 교재 중에 아니다. 프린트에서 유형 7번? 엄청 쉽거든요. 자, 문자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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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C 같은 게 이제 난무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자, 1번 양 끝에 B가 오도록 나요. 그럼 양 끝에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되죠? B를 일단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지. 됐지? 양 끝에 B를 넣고 시작하는 건데 자, 남은 문자들을 보니까 AAA, CCC 얘를 나열하는 방법을 카운팅 해주시면 됩니다. 몇 팩을? 5팩을 뭐로 나눠? 3팩, 2팩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괜찮을까? 오케이. 자, 1번 끝이고요. 자, 2번 볼게. 자, 2번. 자, 세 개의 A가 모두 이웃했으면 좋겠다. 그럼 얘네가 다 하나로 카운팅이 된다는 거 이해됐나? 그래서 이 뭉탱이랑 B, B, C, C 몇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것과 같죠? 5개. 근데 이제 얘네들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 5팩을 그렇죠. 2팩, 2팩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10이고요. 이거 계산하면 20 이렇게 30 이렇게 계산이 된다네. 자, 이렇게 되셨죠? 뭐 별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참고로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써드렸을 것 같아요. NCR이라고 하는 게 이거 기억나나? R팩, N-R팩, N팩 이거죠. 맞아요? 얘랑 더하면 N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나열을 할 때 이거를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아이디어랑 똑같은 건데 이제 물론 문제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는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산한 걸 보면은 이렇게 계산했잖아, 그지? 맞아? 이거는 조합의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이거 3개죠 지금 문자 4개 나열이니까 어떻게 볼 수 있지? 여기로 볼까? 이거 자, 조합의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4개 중에 2개 선택이라는 것과 똑같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조합으로 이해를 해보자. 이 상황은 조합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자리가 4개가 있는데 이 4자리 중에 몇 개의 자리를 선택하면 돼? 그쵸, 2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뭘 집어넣고 AA를 집어넣고 남는 자리에 B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나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합의 아이디어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괜찮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분모 들어오는데 분자랑 달라도 다 1팩이 생략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걸 중복 허용했을 때는 2개 하나니까요. 그래서 자, 대표 유형 볼게요. 윈터 겨울 지났죠? 자, 6개 있는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TER은 이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거는 TER의 어떤 문자의 패턴을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TER의 순서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TER 제외하고 이제 WIN 이렇게 3개의 문자 더 남았잖아요.
자, 요거 한 뭉텅이 W, I, N 이렇게 나눈 상황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갖다가 따져봐라 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쵸. 4개 아니지. TEI 이웃 한다라는 말은 없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돼. 제가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했는데 TER이 이 순서대로라는 거는 T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순서 E 나오고 그 다음 순서 R 나오도 돼요. 이런 뜻이야. 그들이 떨어져 있어도 관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T, E, I, N, R 이것도 T, E, R 순서대로 배열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럼 이제 이 아이디어는 좀 어떻게 이제 하시면 되냐면 잘 봐. 우선 이렇게 할게요. 그 TER에 대한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를 블랭크 처리합니다. 블랭크라는 건 빈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상황은 6개 문자 중에 같은 게 몇 개 있는 걸로 바뀌지? 그렇지, 같은 게 3개 있는 걸로 바뀌지. 그럼 그걸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개지? 이렇게일 거야. 맞지? 그럼 잘 봐.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걸 나열하는 방법이거든요. 잘 봐. 나열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맞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알겠지? 다 적진 못해요. 제가 여기서 줄일게요.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줄 세우는 거랑 지금 TER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랑 개수가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왜 똑같냐면 이 나열된 블랭크 처리된 곳에 어떻게 나열하면 돼요? TER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잖아. TER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잖아, 그지? 여기에 TER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 블랭크에 그냥 T 넣고 E 넣고 R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TER 순서대로 자, 나열하는 것과 이 3개를 블랭크 처리해서 같은 것이 3개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해서 나열하는 것이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아이디어 이해됐나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미 순서가 결정된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나열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지? 이미 순서가 나열되어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열하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저는 빈칸으로 설명했는데 교재에서는 대문자 A로 다 바꿨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7개 두 번째 것도 볼게요. 7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3이 4보다 앞에 오도록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3이 4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 누구랑 누구를 블랭크 처리하는데 3, 4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1, 1, 2, 2 네모 이거를 배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총 몇 개? 7팩? 7팩 맞니? 3팩, 2팩, 2팩 이거랑 계산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 블랭크들이 나열이 될 때 뭐 이렇겠죠. 뭐 2, 2, 1 이런 게 있겠죠. 네모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은 수열이 나올 거예요. 뭐 그걸 다 쓰지 못할 건데 그 이 블랭크에 그냥 순서 맞춰서 3, 4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3, 4 이런 식으로 3 다음 4죠. 그러다 앞에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아이디어가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순열 같은 거. 이미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순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넘길게요. 자, 하나 더 나옵니다. 최단거리 문제. 최단거리 문제는 쉬워. 그 아이디어를 이해하실 때 그리고 사실 최단거리 문제는 그 굳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걸로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뭔지 알지? 이걸로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조금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 정확하게 이 아이디어가 뭐랑 동일하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아이디어가 동일한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너한테 방향키 커맨드가 있다고 생각해봐. 커맨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너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자, 커맨드를 몇 번 눌러야 되니? 일단 총 최단거리로 간다고 치면 커맨드를 몇 번 눌러야 돼? 총 7개 7번 건너가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7번을 건너가 가야 되기 때문에 7개의 키를 누를 것이고 근데 그 중에서 같은 키가
오른쪽 같은 키를 몇 번 눌러야 돼? 4번 눌러야 되고 위 같은 키 위를 몇 번 눌러야 돼? 3번.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배열과 똑같은 거죠. 이해됐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로가 있지? 이거 최단거리 맞죠? 얘는 커맨드가 어떻게 돼요?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배열했을 때 그 중에 얘가 있겠죠? 내 말 이해됐나? 그래서 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 자, 포인트는 이제 이런 거 같아요. 문제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아.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자, 요게 일단 1번에 대한 정답입니다. 됐죠?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산하면 이거 35 나온대요. 자, 1번에 대한 정답. 자, 두 번째. A 지점에서 C 지점을 반드시 거쳐야 돼. 여기. 자, 여기를 반드시 거친다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 네모판이 두 개가 연결된 거야. 요 네모판하고 이 네모판이 두 개가 연결됐다고 생각하시고 A에서 C로 갔다가 연달아 잇따라 C에서 B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두 개의 삼각관계는 고배 법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문자가 A, A, B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개지? 3팩을 2팩으로 나누시면 되죠. 구조를 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 둘, 셋인 건 알겠어. 알겠지? 구조를 보는 거야. 자, A, A, B를 나열하는 거 개수만큼 나오겠죠. 맞죠? 자, 두 번째. 자, 여기는 A, A, B, B입니다. 보이죠? 자, 곱하기. 자, 4팩을 자, 같은 것이 두 개니까 그렇죠. 2팩, 2팩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이게 C를 반드시 지나는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내 말 이해됐나? 근데 만약에 질문을 바꿔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C를 지나지 않는다. 그럼 여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지. 어차피 이건 구했어야 되는 거고 이걸 어디서 빼? 그렇죠. 전체 35에서 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뭐 이런 문제 많잖아요. 여기 다리가 막 무너졌다 이런 거. 맞지? 다리가 무너졌다. A에서 B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몇 개?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넘어갈게. 어때요? 끝이야. 할만하니? 자, 문제로 가볼게. 자,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유형 5번부터 나와요. 지금. 자, treasure 무슨 뜻입니까? 보물. 자,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양 끝에 R이 놓이고 R은 몇 개입니까? 문자가? 두 개 있죠? 두 개 이미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8개 중에 2개 놓고 시작하니까 몇 개 문자 나열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6개. 6개 중에 중복되는 게 있네? 2가 2개입니다. 그러면 6개 나열은 6팩인데 같은 것이 2개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진짜 쉽죠? 자, 유형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개의 숫자가 있다. 모두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자,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갖다가 찾아봐. 자, 두 가지 풀이를 조금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 풀이. 자, 첫 번째, 6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것이에요. 됐죠? 케이스가 3개밖에 없어요. 6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없어서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3개. 그치. 몇이 오는 경우? 1이 오는 경우 또 2가 오는 경우 또 3이 오는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일단 1이 한 번 쓰였기 때문에 나머지 5개를 고려하실 때는 1이 몇 개? 하나, 0 하나, 2 2개, 3 이걸 배열하는 것과 같겠지. 맞아? 그러니까 5팩토리얼을 같은 것이 2개밖에 없으니까요 2팩으로 나눈 것만큼 나오겠고요. 자, 요거 계산 들어가면 60개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 다 풀진 않을게. 알겠지? 나머지 것들은 너네들이 알아서 구하시고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자, 저는 여사건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0, 1, 1, 2, 2, 3이죠? 내가 쓸 수 있는 게 6개인데
전체 이걸 배열하는 경우가 총 몇 개일까요? 6개, 2개, 2개. 전체를 나열하는 방법은 이 정도 있겠죠? 여기서 뺄 거예요. 자리가 6개인 자연수가 아닌 경우를 뺄 거예요. 어떤 경우를 빼면 되죠? 맨 앞자리에 뭐가 있는 경우? 그렇죠. 0이 들어가서 나머지 게 배열되는 경우가 6자리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0 하나 제거가 됐고, 자, 5팩을 2팩, 2팩. 어떤 게 편해 보이니?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밑에 풀이는 여사건으로 푼 거예요. 자, 밑에 풀이는 여사건으로 푼 거고, 위에는 케이스를 직접 나눠서 푼 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7번. 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블랭크 아이디어. 아까 설명했던 거. 자, C가 A보다 어쨌든 CA가 블랭크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가 블랭크 처리가 되고요. 자, C랑 A가 블랭크 처리가 되고, 자, C, D 이렇게 나눈 거죠? 자, 경우에도 세심을 몇 개? 4팩을 2팩으로 그냥 나누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12. 자, 최단거리 문제 P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자, P 보시고, 자, 여기 6개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계산해볼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 4팩, 여기 AA, BB라고 이해하면 돼. 2팩 곱하기 AAA, BB라고 이해하면 돼. 5팩, 3팩, 5팩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유형 하나 남았는데요. 그 유형 9번 같은 경우는 방금 했던 도로망 문제에서 약간 응용이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대표 문제만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같이 그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그리고 볼게요. 자, 도로망이 있는데 원래 도로망의 형태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 도로망의 형태는 이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약간 여기가 없어졌어요. 길이 없어요. 산사태 났나봐. 길이 없어. 이런 상태야. 근데 이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케이스를 먼저 분류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여사건으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여사건 말고 여사건 풀이는 제가 아까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직접 푸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직접 푸는 방법은 A에서 B로 가는 이제 경우의 수 중에 경로 중에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랑 어디를 지나는 경우로 나눠보면 될까? 경우가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여기 지나서 여기로 도착하는 경우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경로 중에 저 위쪽을 지나면서 최단 경로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서 최단 경로 있겠지. 또 뭐 있어?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맞지? 왜? 맨 위에 여기도 여기는 여기를 지나면서 어차피 카운팅이 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P, 여기 Q, 여기 R. 왜냐하면 Q를 지나는 최단 경로는 이게 포함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Q를 포함하는 최단 경로는 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랑 이거잖아요. 여기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을 카운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카운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P에 대한 최단 경로를 계산할 때 여기를 지나는 건 이미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이제 각각을 더해주면 된다. 이런 풀이도 쓸 수 있는 거지. 여사건이 조금 더 좋겠다, 그지? 불편하네.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약간 약점이 있어요. 이제 요 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써야 되는 아이디어는 약간 약점이 뭐냐면 이게 이 네모 박스가 꽉꽉 차 있는 거 아니면 못 써,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로 못 썼잖아요. 여기가 꽉꽉 차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케이스를 분류했죠? 이거 왜 나눴지? 케이스를 분류하면은 꽉꽉 차 있는 이제 박스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으니까. 됐나?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더 쉽다. 씨. 이렇게 하면 이건 무조건 답이 도출이 돼. 맞지? 이렇게 해서 1 더하고 2 더하고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건 무조건 답이 노출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